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세현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 그리고 장세환 전 민주당 의원과 전현희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 태산이 높다 대 이 시조까지 읊으면서 국민이 바라는 일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청와대 새누리당이 모두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핵심 쟁점 법안들을 직권상정해달라 이렇게 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 이것 때문에 하려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집권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차명진 의원,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투자 전문가가 한국 경제가 뭐 늙은 호랑이 같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 몰라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그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이 과정에 있어서 좀 국민적으로 납득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정치 개혁하지 말고 경제 개혁하라 얘기하시려면은 사실 제가 볼 때 첫째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 수장으로서 국회에 돌아갈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이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 네. 어떻게 지금 자기가 하던 일을 놓고 국회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분은 특별히 제가 볼 땐 이 최근에 어떤 노동개혁이나 서비스시장 개혁부터 그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고 가계 빚을 늘려서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하려는 방법부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평가 문제도 사실은 남아 있는데 따라서 이 최경환 총리가 정말로 이게 정말 대통령이 절박하다면 최경환 부총리 당신 출마하지 마시오. 나라 손잡고 경제부터 살리자.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현기환 수석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현기환 정무수석이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만들어낸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직권 상정의 권한, 직권 상정이 돼야 될 상황을 판단하는 권한 이건 다 정의화 국회의장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현기환 수석이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텔레비전만 보니까 선거구 획정만 직권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다 이런 식으로 밥그릇 챙기기다. 딱 정의화 의장의 생각을 자기가 미리 규정하고 압박하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 제가 선기환 수석이랐으면은 정말로 국내의 경제 전문가들이 이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위기 상황에 있는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그리고 국회 현관에 저렇게 목을 빳빳하게 하지 않고 기어서 들어가서 설명을 했어야 돼요. 의장한테. 읍수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 측면에서도 현기환 수석이 자기가 마치 무슨 대통령인 것처럼 뭐 대통령이 아랫사람 압박하는 것처럼 정의화 의장한테 했다는 것은 저는 좀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예, 장세환 의원. 대통령이 뭐 답답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대통령 언어로서는 매우 부적절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직설화법을 즐겨 쓰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를 비판하고 이제는 뭐 국회의장도 비판하고 결국 국회를 비판한다는 것은 국민을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그 직설화법식 계속 그런 식으로 언어를 구사하게 되면은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이 도를 넘는다는 이런 비판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절제를 조금만 더 정치적인 그런 표현을 쓰면은 훨씬 더 호소력도 있고 설득력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국회가 결코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두둔할 생각도 없습니다만 이번 사태에서는 대통령이 조금은 더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그 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이 세 개의 축이 있는데 정부의 권한이 가장 세고 또 대통령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하는 권한에 대해서 국회가 거기에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이것이 정치다. 예, 오늘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세현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 그리고 장세환 전 민주당 의원과 전현희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 태산이 높다 대 이 시조까지 읊으면서 국민이 바라는 일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청와대 새누리당이 모두 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핵심 쟁점 법안들을 직권 상정해달라 이렇게 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 이것 때문에 하려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집권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차명진 의원,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투자 전문가가 한국 경제가 뭐 늙은 호랑이 같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 몰라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그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이 과정에 있어서 좀 국민적으로 납득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정치 개혁하지 말고 경제 개혁하라 이게 하시려면은 사실 제가 볼 때 첫째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 수장으로서 국회에 돌아갈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이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 네. 어떻게 지금 자기가 하던 일을 놓고 국회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분은 특별히 제가 볼 땐 이 최근에 어떤 노동개혁이나 서비스시장 계획부터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계 빚을 늘려서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하려는 방법부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평가 문제도 사실은 남아 있는데 네, 따라서 이 최경환 총리가 정말로 이게 정말 대통령이 절박하다면 최경환 부총리 당신 출마하지 마시오. 나라를 그러고선 손잡고 경제부터 살리자.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현교안 수석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박근혜 대통령 정기한 정무수석이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만들어낸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네. 직권 상정의 권한, 직권 상정이 돼야 될 상황을 판단하는 권한 예. 이건 다 정의화 국회의장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현기환 수석이 제가 볼 때 벌써 모르겠어요. 텔레비전만 보니까 선거구 획정만 직권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다 이런 식으로 밥그릇 챙기기다. 딱 정의화 의장의 생각을 자기가 미리 규정하고 압박하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 제가 선교한 수석이라서면은 정말로 국내의 경제 전문가들이 이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위기 상황에 있는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예. 그리고 국회 현관에 저렇게 목을 빳빳하게 하지 않고 기어서 들어가서 설명을 했어야 돼요. 의장한테. 읍수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 측면에서도 현기한 수석이 자기가 마치 무슨 대통령인 것처럼 뭐 대통령이 아랫사람 압박하는 것처럼 정의화 의장한테 했다는 것은 저는 좀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예, 장세현 의원. 대통령은 답답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대통령 언어로서는 매우 부적절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직설화법을 즐겨 쓰시고 계시는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를 비판하고 이제는 뭐 국회의장도 비판하고 결국 국회를 비판한다는 것은 국민을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그 직설화법식 계속 그런 식으로 언어를 구사하게 되면은 네.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이 도를 넘는다는 이런 비판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더 절제하고 조금만 더 정치적인 그런 표현을 쓰면은 네. 훨씬 더 호소력도 있고 설득력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전현희 생각합니다. 네, 저는 국회가 결코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두둔할 생각도 없습니다만 이번 사태에서는 대통령이 조금은 더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그 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이 세 개의 축이 있는데 정부의 권한이 가장 세고 또 대통령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하는 권한에 대해서 국회가 거기에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입장에서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를 네. 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것은 국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고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국회의 협조를 구하거나 예. 법을 통과시키려면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야 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고 설득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골프도 같이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무수석을 시켜서 국회의장을 압박해서 법을 통과시켜라 이런 모습보다는 대통령이 직접 네. 나서셔서 알겠습니다. 여야 의원을 설득하는 그런 모양새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세현 총장. 예, 사실 정치의 뭐 1번 또 민생이고 2번 또 민생이고 3번 또 민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이 바라는 일을 제쳐놓고 정치개혁 운운할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실상은 한 8월 6일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고통 분담을 호소하면서 4대 개혁을 완수하자는 제가 8월 달입니다. 근데 지금 12월입니다. 8, 9, 10, 11, 12에서 지금 거의 4개월이 넘었죠. 그리고 임시국회가 1월 8일 마감된다고 한다면 네. 언제 이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곡한 담화를 이제 호소를 담고 네. 있고요. 이 문제의 기본은 직권상정의 기본 문제는 여야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여야 간에 만나서 협상을 하고 거기서 답을 내놔야 되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여야 간의 협상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서 그중에서도 야당 같은 경우에는 내홍에 빠져가지고 또 세력 싸움에 패권 싸움에 이러다 보니까 이 네. 야당의 상대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야 책임이 있고 거기에 또 야당이 조금 더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대통령만 보호하려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대통령님은 충분히 직권상정 요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님이 이게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 권한은 청의와 의장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은 예. 너무 직설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 상의하지 아니. 않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얘기했던 잠깐만요. 예. 차명진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으로서 여러 주요 입법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직권상정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국회의장의 그럼요, 예. 몫이다. 따라서 이 두 부분은 뭐 전혀 논란이 없는데 이 과정이 좀 깔끔하고 매끄럽지 못해서 압박하는 형국으로 모습이 그렇죠. 보인 데 대해서는 네.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대통령께서 무슨 정치 개혁을 하느냐고 이렇게 비판적인 어법을 구사하는 것에 대한 아까 그런 직선어법을 얘기였습니다. 지적하신 거죠? 예. 예, 그리고 직권상정 요청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삼권 분립에 분명히 위배되는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그러나 백보 양보해가지고 예. 청와대하고 또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그래도 과거에 여당 소속이었으니까 그 국회의장하고 그런 어떤 그 소통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러나 예. 그것을 갖다가 공개를 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대국민 압박용으로 이렇게 이용을 했다는 것은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예. 그건 국회의장에 대한 아주 경시 태도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오프닝에서 이 국회의장과 여권의 정면 충돌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여권 내에서는 이게 좀 뭐 나오는 이야기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뭐 국회의장 해임 결의안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뭔가 국회의장 탄핵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또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 검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 상황을 좀 정리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밝히자 새누리당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의장님이 뭐 법적 요건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국회의장만 살고 국회는 죽어야 합니까? 국회의장 해임 결의안까지 거론됐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모은 과중에 그런 과정에서도 의장께서 안 하시면 해임 결의안을 낼 수도 있다. 이런 많은 의원들의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또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결단하지 못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상황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의장은 법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 위에 있는 헌법을 왜 바라보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 못하면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밖에 없습니다. 긴급재정 경제명령권은 국가경제가 비상일 때 대통령이 국회에 사전 승인 없이 발동할 수 있는 재정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명령 조치, 한마디로 경제계엄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여당 스스로 포기할 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겁니다.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긴급재정명령권도 아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의장에게는 직권상정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 마주한 정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 통과에 찬성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언성을 높이다 비공개 면담 5분 만에 의장실을 박차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네, 이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집권당, 새누리당이나 또는 뭐 박근혜 대통령도 답답하겠습니다만 직권상정 요청을 받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도 답답하기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정의화 의장의 입장은 국회 선진화법에 비추어 볼 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걸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정의화 의장이었어요. 18대 국회 마지막에 이 국회 선진화법을 당시 황우여 원내대표가 밀어붙일 때 그때 이 법이 통과되면 어느 쪽이 집권을 하건 국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재고해달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정의화 국회의장인데 지금 그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 그 국회 선진화법을 무시하고서라도 직권 상정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회의장 해임 얘기까지 이 새누리당 안에서 나오니까 뭐 답답하기는 대통령 못지않게 의장도 답답할 거다. 제가 이제 그렇게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 차명진 의원. 저도 18대 국회 때 이 국회 선진화법 마지막까지 반대했습니다. 아. 네. 아마 자료에 나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저기 그 의장을 압박하는 분들에 대해서 참 정말 답답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 그 우상이 오른쪽에서 경배해야 되느냐 왼쪽에서 경배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서로 논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분들 지금 다 저분들이 얘기하는 분들이 그때 국회 선진화법 만들었어요. 만들어놨는데 네. 그 국회 선진화법에 분명히 얘기가 나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려면 국가 비상사태해야 된다. 네. 여야 대표가 합의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국회의장이 판단 안 하는데 이걸 왜 국회의장에 대해서 무슨 국회의장을 끌어내려야 하느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지 예. 저는 같은 여당이지만 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전현님. 예, 지금 직권상정이나 또 지금 청와대 쪽에서 고려하는 긴급 재정경제명령권 이거 둘 다 정말로 국가 비상사태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럼 과연 이런 요건을 충족했냐 이걸 볼 때 저는 대통령께서 물론 지금 굉장히 답답하시기는 할 겁니다.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정책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대통령께서 하시는 방법이 청와대에 앉아서 관계 국무위원 회의할 때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가가 위기상 올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 외에는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노력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는 중대한 위기라고 생각이 되고 직권상정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을 하려면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그 여야가 합의가 안 되고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것은 선거구 획정 문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먼저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여야 간의 합의를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대통령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권 상정의 경우는 헌법 85조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첫 번째가 천재지변의 경우, 두 번째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3번을 보셔야 됩니다.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였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직권상정은 2번도 있지만 3번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여야 간의 협상을 충분히 하라 이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최종적인 합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자율에 맡겨라. 적어도 국회의원들에게 맡겨서 그 표결에 의해서 결정하겠다는 합의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경우보다는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합의에 협상에 의해서 이 직권상정을 나는 풀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김세현 총장, 여야가 합의하면 뭐하러 직권상정이에요? 아, 이제 그냥 정상적인 의사진행하면 되죠. 제 이야기는 서로 합의된다는 게 직권상정을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상정이 안 될 경우에는 마지막 직권상정에 그것이 서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맡겨보자. 이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합의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건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하는 것은 뭐 법도 아랑곳도 없고 경우와 상식도 생각하지 않는 국회의장에 대한 이 겁박이고 거의 폭거 수준의 겁박입니다. 그 국회의장이 그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면 해임 결의안을 낸다? 아니 그럴 정도로 비상사태라고 지금 인식하는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경제가 저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비상사태입니까? 예, 그럼 이게 5개 법률안이 지금 안 되면 그 문제부터 좀 토론하시죠. 비상사태라고 지금 주장하니까. 예, 차명진 의원.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그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연합의 상태를 이 냄비안의 개구리처럼 비유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서 수출하는 경제로 부양하는 것은 저는 이미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중국은 이미 다 우리나라를 초월하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지만 차,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거 다 중국제 우리가 이제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중국에 우리가 기술 우위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위 인바운드 수출이라 가지고 의료, 뭐 관광 이런 서비스로 우리나라 경제를 수출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그걸 인바운드 수출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자 하는 법이 뭐냐? 이게 뭐냐면 이제 뭐 경제 활성화법이라든가 서비스 기본법이라든가 노동개혁법 이랍니다. 이거를 빨리 하지 않으면 이제 서서히 이제 끌어올라 가지고 내년부터는 제가 볼 땐 그 비등점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권에서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급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지금이 어떤 면에서 IMF보다도 더 위기적 상황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그렇죠. 것도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경제 비상 사태를 염두에 둔 얘기입니다. 자, 아니, 그런데 아니. 지금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죠? 예. 저는 우리가 잠깐만. 우리가 지금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금방 절단 날 것 같은 그런 비상사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저성장 시대를 풀어가는 비법은 이 풀어가는 비법은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경제 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북한의 천연자원과 풍부한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결합을 하면요.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접었습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 얼마든지 지금 장세현 의원 그 경제가 어렵다는 건 인정하시나 이게 경제 위기 상황까지는 아니다. 해법도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전혜인 의원. 네, 저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그 지적에는 동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은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살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오늘도 만난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경제 상황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맞잡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렇게 국회를 너무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회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함께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고 여도 야도 저는 거기는 마찬가지로 협조해야 된다.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안종범 수석이 지금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랬더니 경제 위기 상황이냐 이랬더니 아니다. 지금 세계 경제 기조는 안 좋지만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잘 선방해가 왔단 말이죠. 여기서 더 가라지
않고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노동 5개혁,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법, 기업 활력 제고법 이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상으로 너무 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년만 되면 바로 선거 전국으로 바뀌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김세현 총장. 그게 잠깐만요. 예. 김세현 총장. 안정권 수석이 그렇게 설명한 거를 지금 인용하셨잖아요. 예.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헌법 85조에 규정한 국회법입니다. 예. 국회법 85조에 예. 규정한 무슨 전시, 예? 천재지변,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이게 해당되느냐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문제가 된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이 그 비상사태는 아닌데 그게 올 수도 있으니까는 예방적으로 선제적으로 뭘 좀 하자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마 뭐 법률학자들이 논란은 벌일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게 직권상정 요건을 갖춘 것이냐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문제 제기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게 경제 위기냐 아니냐 논하는 것 자체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예. 이 경제 위기냐 아니냐와 관련해서 직권 상정에 대한 그 판단을 하는 권한은 국회 정의와 의장에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중요한 거는 법률적으로 그런데 예. 제가 지적한 것은 지금 대통령이 정말로 위기적 상황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경제수석이 뭐 펀더멘털 괜찮다. 그러나 예방적으로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 이 완전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정의와 국회의장에 대한 직권상정 요청으로 바로 지금 행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청와대에서 스스로 혼선을 주고 있는 얘기죠. 그 말은 못 쓰는 그거는 게 이제 뭐- 헌법에 보면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의 요건이 국가의 중대한 재정 경제 상황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데 예. 국회를 소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그때 발동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제 경제수석이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헌법 76조의 이 경제 경제 위기 네, 수석 명령권을 발동할 요건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번에 청와대에서 직권상정을 요구를 하지 말고 왜 이 직권상정을 요구하기에는 사실 냉정하게 보면 비상사태를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그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이냐에 대한 판단의 권한은 정의화 의장한테 있는데 그 정의화 의장이 지금 아니라고 그러고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정의화 의장의 판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따라서 저는 긴급 재정 명령은 필요하다. 긴급 재정 명령은 그것은 대통령 네, 영향하는 하는데, 거죠? 예. 예, 그렇죠. 위기에 있어서 안전보장,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사태라기보다는 그 정도. 그러니까 과거에 그 YS가 금융실명제 하듯이 그 정도의 상황은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알겠습니다. 정도라면 굳이 정의화 의장한테 이렇게 겁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아닌가? 예, 예. 김세현 총장이 먼저 얘기를 꺼냈으니까 예. 마무리하시죠. 예. 지금 안종범 수석의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경제가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서 선제적으로 선방을 잘 해왔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지 않으면 경기가 침체에 가라앉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직권상정 또는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이것을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안종무 수석이 현재 뭐 경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자, 이제 이 국회의장과 집권당 또 청와대와의 이 갈등 양상 이거는 조금 더 갈 것 같고 최소한 하루 이틀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